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인데요.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지칠 수 있을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내리는 종목의 수 월등히 많은 장이네요.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실적 발표 많이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오전 한때 외국인의 매수세,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도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다시 다 지금 순매도 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씩 큰 종목군들 잡고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는 오늘 실발 있었던 카카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 매출 효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주고 AI 모멘텀 있었던 거 알았고, 그리고 그 오너 리스크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옅어진 구간에서 계속 뚫어야 할 자리를 도전하고 있었던 카카오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플러스는 지켜주고는 있지만 시장 상황 때문으로 우리가 치부해도 괜찮은 것인지 싶기는 하네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동훈 대표님. 네. 우리 네카오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갖고 있는 게 비슷비슷은 한데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조금씩 우려는 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결국 지난번 카카오톡의 이제 개편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끼쳤던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보면은 네이버도 그랬지만 카카오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광고 매출의 증가세, 그리고 이제 금융자회사의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방향성은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를 얼마나 이 지금의 어떤 기존의 플랫폼에다가 잘 접목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잘 구현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4분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여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를 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향후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궁극적으로 향후에 이런 AI와 관련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와의 최적의 접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주가의 등락이 있었는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왔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전망 보면 네카오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의 의견 정리하고 자리에 대한 의견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뚫어줬으면 추세를 더 위로 세우려나? 뚫어줘도 이제 단기 박스 고가권을 더 뚫어주려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숙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대표님. 일단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지금 운대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발 다 올랐는데 카카오 네이버만 못 가고 있죠. 사실 최근에 네이버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아서 시장 환경만 이렇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네이버가 단순에 30만 원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부분이 아쉬운 거고, 카카오도 오늘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은데 이 정도 버텨준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카카오톡이 개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5만 원 선 아래로 빠졌을 때 그때 이 방송에서 했었던 말이, 어차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금방 적응하게 되어 있고, 카카오가 이렇게 개편을 한 이유는 결국엔 AI에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이런 광고 효과에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살 걸 그랬다라는 말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는 6만 원 아래
아래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62,850원 선이죠. 이 정도도 부담스럽지 않고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는 81선이 안 나와 있는데 딱 81선을 예쁘게 지지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카카오를 그럼 얘기를 나눈 김에 예. 네이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GPU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 네이버가 30만 원이 내년에 오겠구나를 당겨서 12월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조정이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기회인 건 아는데 뭘 사도 지금 10% 20% 며칠 만에 금방 빠지는 구간인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년에 내 포트폴리오도 이 AI발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분명 저는 뭐 이러한 주식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없으면 분명히 또 그때 살 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까지도 긍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긍정적. 사실 이전부터 네이버에 있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죠? 네카고 갈 때 그러면 계속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에 있어서 좋은 상승룸을 보이고 있다면 조금씩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격적으로 그때는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봤고요. 이어서 오늘 스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 화장품 중에서도 그간 안 올랐었던 전통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좀 보겠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어 보입니다. 북미 쪽에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일단 실적에서 한 번 더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안심을 주죠. 안심 더하기 성장이 되니까 바닥권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6.5% 가까운 상승권 나타나고 오늘 장중에 13만 원 터치도 나왔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사실 진짜 안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이번엔 진짜일까요? 물어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 드려야겠네요. 이번엔 진짜인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심리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어제 APR의 실적을 보고 그죠.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저렇게까지 저거를 부정적인 면만 꺼내서 분석을 한다고라는 생각을 전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물론 APR 같은 종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세론도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사실 APR은 안 빠졌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만했던 측면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몇몇 종목들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런 거죠. 한 두 분기 정도 우리가 약간 속된 편으로 배신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이 얼어붙은 심리를 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봐서. 근데 이제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아모레퍼시픽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등에 업고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정말로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의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 일단 수익성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작은 회사들하고 좀 달라 인디 브랜드들하고 다른 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네.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해외에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해외 사업에서의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라네즈라든가 뭐 네스트라라든가 리어 같은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이번에 좀 눈에 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향후에도 더 중요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은 지금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북미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뭐 유럽이라든가 중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제 그 점유율을 올리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그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알엑스예요. 코스알엑스가 아직까지 이제 턴어라운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알엑스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컸는데
이 부분만 이제 좀 회복이 되면은, 그 요즘에 회복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아모레퍼시픽이 그때는 조금은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이제, 정말 그때가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차트를, 그러니까 오늘 차트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모든 종합을 해봤을 때, 뭐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도 예. 조금 이제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2차 전지의 바닥 국면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종은 다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사실 오늘 저도 아모레퍼시픽 그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진짜 최종 뭐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게 아모레퍼시픽을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그 수급일까? 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주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붙는 수급이라면 지금 자리는 더 빠질 데도 없는 자리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나의 한정된 투자금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붙는가 아닌가, 아니면 지금 더 성장단인 APR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PR과 아모레퍼시픽의 대결 구도가 시총자리 놓고 좀 있었던지라 지금은 두 개 모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나 싶네요. 저도 진짜 최종 리포트 보면서 방금 고민하다가 왔는데 예. 아모레퍼시픽 너무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뭐 241선 이제 위로 올라왔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투자 전환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게 한정된 자금 내에서 여기에 기회비용을 써도 되냐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다음 주 한 번 더 보자의 관점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위치상으로는 당연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좋았으면 당연히 매수하세요라고 했을 건데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보고 가자는 의미로 저는 중립 의견 드리고 싶고 오늘 딱 121선을 이제 돌파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도 아쉽다. 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면 좀 힘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도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정적인 자금 내에서 이제 바닥이라는 이유, 좋아질 거라는 이유만으로 좀 뻗기에는 저는 그래도 AI 섹터를 봐야 된다,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다음 주를 보자 좀 중립 의견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제 APR 사실 달바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바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렇게까지 좀 많은 과도한 파급력이 나올지 몰랐고 APR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하락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화장품 업종 투심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뭐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이 11월, 12월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이제 기관도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 어제 오늘 화장품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1, 2등 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길 원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감이 커지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약간 꼴찌를 하던 학생들이 좀만 잘해도 너 정말 대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주가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화장품이 수급 빈집 역할로 단기간에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 포트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저는 화장품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도 무시를 못할 테니까 오늘 한 번의 수급에 있어서 온 마음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의 의견이네요. 하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있고 조금 더 한정된 자금 내에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다음 주 조금 더 자리 확인하고 싶다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신고가 어떤 종목들이 갈까 많이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일단 현대백화점을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종목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좋구나. 소매 유통단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훈 대표님, 현대백화점 신고가네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요. 어. 이게 정말 예.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지금 주류의 패턴이 전혀 아닌데 잘 빠지지도 않고 물론 이제 지난 10월 21일이었죠. 한 차례 그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던 날이 하루 있어요. 이게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8만 원까지 갔다 이런 날도 있었는데 물론 그날 정도의 변동성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 오늘 다시 이제 52주 시공가를 경신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죠. 3분기 실적. 근데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흔들려요. 요번에 보면은 실적 나왔을 때 많은 종목들이 좋았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그냥 뭐 시장이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놀랍고 첫 번째가. 그리고 일단 지금 현대백화점의 가장 큰 저는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유통이라든가 소비 쪽에서의 트렌드를 선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의도 같은데 예를 들면 여의도에 더현대가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더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백화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공간을 보더라도 어떤 그 판매 공간보다는 다른 공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경험, 예, 체험, 네. 우리가 이게 이제 experienc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백화점이 단순히 가서 뭐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즐기고 거기서 경험을 하고 또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구르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토탈 어떤 그런 어떤 공간, 토탈 스페이스로서의 어떤 기능을 최근에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잘 구현하는 게 현대백화점인 것 같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주가에 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모든 고객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면세점이죠.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상당히 가장 앞서서 이게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을 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사실 이제 지금 면세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나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현대백화점은 이제 그 부분에 좀 탈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전략적으로 유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추세 자체가 이게 꺾이질 않아요. 일단 뭐 굉장히 뭐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보면은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계속 결국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추세가 이어지는 한은 조금 가져가 봐야 되는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규 매수가 쉽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이 펀더멘탈적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를 최근 들어서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고 뭐 실적적으로도 잘 뒷받침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추세가 쉽게 깨진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시네요. 네. 2020년과 2021년 당시 유동성 장세 때 현대백화점도 같이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10만 원이 조금 돌파하기가 어려웠었던 자리였는데 현재 9만 원 초반대죠. 열어놓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기대감과 수급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윤 대표님? 네, 뭐 가능은 하겠으나 이제 저는 한 9만 3천에서 4천 원이 이제 단기 저항일 네. 거라고 생각해서 현대백화점 또한 다음 주에 보자 위치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도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서 내가 만약에 이제 내수주로 조금 탈피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9만 1,000원 이하에서 뭐 1차 매수, 그다음에 한 8만 한 8,000원 선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는 오늘 환율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회비용을 물론 11월, 12월에 조정의 변동성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많이 아껴서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좀 보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당장 위에 단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한다면 9만 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군에 있어서 뭔가 좀 추세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지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분할 매수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흐름 보시는 것으로 언급
들어봤습니다. 현대백화점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료 AI 땀 보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의 활성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추세인 것인가. 기존 주도 섹터가 조금 쉬고 있을 때 주름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갖고 있는 내용 가치로 본다면 이동근 대표님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 권리학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정부 주도에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주가에는 모멘텀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의료 AI 관련주들이 가장 못 간 그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지금 슬로우해지고 좀 부진해지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주가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고, 신테카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는 자체 AI 슈퍼컴퓨팅 센터라든가 또 구글의 그 GPU라든가 이런 부분들 엔진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은 조금 소외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AI 신약 개발 시장의 어떤 주목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다음 주에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정도 지금 강세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죠. 최근 나흘 동안에 거의 한 4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 재료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망 의견 주셨고, 차라리 이런 장에서는 기존 종목군에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자, 신테카바이오의 관망 의견,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사실 부담은 없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뭐 최바닥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지금 거의 하방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눈길 주십니까? 안 줍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오는데 뭐 배신 안 하리란 이유 없죠. 지금 안 움직인 종목군이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해지주로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분명 이 테마가 반짝거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맞고 빠지는 모습 보니까 저도 오늘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뭐 사실 다음 주에 시장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은 또 쓰러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시장의 추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하면 hedge주의 역할로서 저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이 종목 또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다라는 부분인데, 굳이 눈길을 최우선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두 분 모두 관망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정말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태성입니다. 질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그리고 복합동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중 모멘텀 품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한 번 1년에 몇 차례씩은 좀 튀는 것 같은데, 이동근 대표님, 현재 유리기판이 다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흐름이 좀 잡혔는데 태성에 기대하는 부분도 클까요? 1년에 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태성이라는 종목은 참 재밌는 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2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7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사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메인에 있는 종목이 아닌데 정말 조용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료죠.
재료라는 측면에서 유리기판, 복합봉박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유리기판용 세정이라든가 식각장비 개발을 완료해서 또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기업들하고의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밸류체인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뭐 태성뿐만이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주가는 결국은 이런 기대에 의해서 오르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뭐 앞서 가는 종목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지금 결국 이제 그 시장이 향후에 활성화가 되고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태성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지금 부진하니까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수급의 어떤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은 뭐 여러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현재의 기술이라기보다도 향후 미래의 기술이에요. 지금 이제 한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투자분들께서 참 매매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최근에 주가도 또 많이 올랐고, 앞서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시장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러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역시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에 있어서는 그쵸. 사실 2년 전부터 시작한다 보면 굉장히 큰 끼를 발산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물론 수급이 모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큰 틀에서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 이 종목에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친숙할 것 같기는 한데 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시장 보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기판 쪽이 강하고, 그리고 또 아까 네이버 카카오에 이은 유리기판 쪽이 또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았으면은 좀 더 크게 갔을 텐데 꼬꾸라진 게 아쉬워서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번 조정에 유리기판 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동박이랑도 얽혀 있고 사실 좋은 재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00원 선 이상을 돌파했을 때 충분히 뭐 38,000원, 4만 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위치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한 33,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한번 신규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33,700원이라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좀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위치 사실 조금 더 아래에서 32,000원 후반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은 이 종목은 긍정적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진입할 것은 없다 의견을 주셨네요. 월요일 이번 주 계속 달린 종목입니다. 대체거래소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월화수목금 다 양봉 잔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 라인대를 잡고 매수가 가능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 구간 하나오션이 급등하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중국에게 있어서 겨냥한 징벌적 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 공식 발표 뉴스는 있었는데요. 현재 갑자기 3시 9분까지 13만 9,100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네요. 전반적인 대형주단에서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끝까지 종가까지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